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69돌기의 연륜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아온 전승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전하의 용사들의 고귀한 넋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마다의 조국수호 정신을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공화국영웅홀에는 조국해방전쟁사의 불멸의 위훈을 세운 수많은 영웅들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여기 공화국영웅홀에는 지난 전쟁 시기 당과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전선과 후방에서 용감하게 잘 싸운 공화국영웅 618명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10대 영웅은 7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어린 17살의 영웅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가 바로 여기 현강초 동지입니다. 해방전 가난에 쪼들린 탓에 학교 문전에도 못 가보고 막돌처럼 버림받던 현광초 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은 참된 삶의 보금자리였고 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수령님 방송인설 높이 받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다 또 입대했는데 학생 동무들과 같은 나이도 있고 또 15살, 13살 어린 나이를 1살, 2살 불구가면서 인민군대에 타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우리 현강초 동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비행기 사랑꾼조 활동 방침 높이 받들고 그때 우리 현강초 동지가 이 사격술 연마해가지고 비행기 사냥꾼조 활동에 참가해서 바로 1951년 5월부터 6월까지 이 강원도 양구군 개선에서 아군 진지에 달려든 조끼와 영감이 싸워 조끼 녹대를 격추하는 그런 위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훈으로 해서 1951년 8월 9일 바로 17살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간하면서 우리들과 같은 10대 영웅동지들이 무려 76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영웅동지들처럼 살 수 있겠는가? 영웅동지들처럼 싸울 수 있겠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영웅동지들이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넋은 핏줄처럼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웅동지들이 지켜 싸운 이 땅을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 크게 다지게 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구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연포 온실농장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연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연포전선에 달려나온 조선인민군 정봉순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공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공사 일정 계획을 20일 남아 앞당겨 현재 일부 내부 미장 완성하고 마감 작업에 총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속도가 빨라지고 앞당겨짐에 따라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 보장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분대들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기능이 높은 동무들 가지고 시범 작업조를 꾸렸습니다. 앞선 공무부들 새로운 경험들을 다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건설물의 질이 시범 단위 수준으로 다 올라가도록 조시합을 짜고들어 진행했습니다. 경농경운동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니까 누구나 질을 놓고는 단 한치도 양보 안 한 그러한 투쟁 기풍 이포세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이곳 건설자들의 드높은 결의 속에 1단계 물길글 공사에서 연일 혁신적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지휘자에서는
모든 시공 단위들에서 설비들이 망가짐을 보장하는 한편 공정과 맞물림을 잘해가지고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 분발해 나선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해양군인발전소 원제 건설을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년에 계획한 대로 상류 지지체 쌓기 공사와 공장석 공사까지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류 지지체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언제 쌓기 공사를 무조건 끝내기 위해서 공사 작전을 우선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언제 재료장들을 언제 가까이로 다 접근시키고 자동차들이 실종률을 높이고 운전기들이 망가짐을 보장해서 지난 시기에 비해서 언제 공사를 1.2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니 건설장들을 덜고 떠돌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하나같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이 가는 곳마다 꽉 차 넘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에 비해 볼 때 우리 배우들이 기량이 낮은 것만 같고 또 우리 성의가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한 전호에 선 전톤들이다 이런 자각을 안고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화학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존 생산 토대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서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소의 전반 생산 공정들이 기술 지표들과 운전 지표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한대 기초에서 이 여름철 조건에 맞게 비료 생산에서의 최대한 능력과 효를 내기 위한 이런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 책임제, 설비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높여서 예방보수, 계획적인 보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연구단위들과의 협동 밑에 생산된 비료의 시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이런 지효성 비료 생산 공정 확률을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하반년 기간에도 보다 비약적인 이런 비료 생산 성과를 안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상반년 기간에 이룩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면서 생산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간 겁니다. 실내로 가성수다 생산 공정에서 새로운 소금물 용해 및 정제 계통을 확립함으로써 하반년 기간에도 수백 톤의 가성수다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상반년도 인민계획을 수행하면서 제일 힘을 넣은 문제가 제품 및 질을 높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순환 비등충 보일러를 대보수해서 전기질이 높아졌으며 여기에 맞게 설비 보수를 진행해서 원해구 온도를 90도 이상 보장하고 또 운고의 온도를 자기 표준 온도로 높여서 그전보다 제품 질이 더 개선되고 상반년도 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구역 종합양복점 외성양복점에서 손님들의 기호와 시대적 미감에 맞게 여름철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색깔의 산뜻한 계절옷들을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자작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여름 계절에 들어와서 달린 옷을 많이 찾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시원하고 편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공통된 요구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의 색깔과 재질, 형태들을 잘 선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홍감색과 같이 이런 계통의 색은 얼굴색이 맑은 여성들이 입으면 살색과 잘 어울려서 한결도 경쾌해 보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얼굴색이 좀 어두운 경우에는 흰색, 분홍색, 권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꽃무늬가 있는 톤으로 맞는 달린 옷들도 보기 좋습니다. 이에 맞게 달린 옷들을 입기에도 편리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함흥시에서는 오늘 2월 6시 현재 당일 최고 기온이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습도는 40%였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따가워서 집에 들어가서 모자를 쓰고 나오는 길입니다. 열사병 올까봐. 운산시에서는 15시 현재 최고 온도 33도, 습도 65%를 기록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15시 현재 최고 온도 33도, 습도 75%였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오늘 16시에 당일 최고 기온이 31.4도, 습도는 73%로 관측됐습니다. 비랑 오고 갑자기 더워졌으니까 몸이 좀 나른합니다. 땀이 많이 나고 시원한 데만 찾게 됩니다. 덥단 말이에요, 날씨가. 좀 가만히 있어도 좀 땀 나는 날씨니까 젊은 사람들도 지금 날씨 이렇게 더운데 오늘 한 30분 걸었는데 가슴이 좀 답답한 두근거리는 이런 게 있고 땀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간단치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온 피해를 받으면 여러 가지 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한 우리 어린이들 속에서 이러한 누대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더위를 먹게 되면 열이 나고 맥이 없어하고 입맛이 없어하는 등 장애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나는 열나기는 염증성 열나기와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마음대로 약을 먹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꼭 보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더위로 인해서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어이랭꾸, 초음료, 경구수액과 같은 음료들을 마시게 되면 수분, 염분, 전해질들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3살 미만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500ml 정도, 그 이상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1리터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우면 찬 음료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위장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당히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매일 모욕시켜야 하며 특히 1살 미만 아이들은 2번 이상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속에서 땀띠와 같은 피부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2% 정도의 유분한 소금물로 모욕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기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에는 아침 시간이나 해가 진 뒤에 모자를 쓰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1일 18시부터 2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7월 1일 18시부터 7월 2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3,54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56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4,49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5만 2,080여 명입니다. 그중에 99.863%에 해당한 474만 5,582여 명이 완쾌되고 0.135%에 해당한 6,43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 군들의 유혈자 발생 상황을 분석한 데 의하면 7월 2일 현재 3개 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군들이
하루 유혈자 발생 수가 주민 수의 0.1% 이하로 감소했으며 여기서도 90여 개의 시군들이 하루 유혈자 발생 수가 주민 수의 0.0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유혈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24개입니다. 유혈자 발생 상황이 계속 안정적으로 호전된다고 하여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악성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혈자들에 대한 장학과 격리, 치료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과 주민정호원들은 국가의 방역 정책과 조치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서로 통제하고 협조하는 전 사회적인 방역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합니다. 주간에 정합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을 보면 전염력이 매우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감염자들이 다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BA.4와 BA.5 변이 비루스들이 대류행의 주류를 이루면서 전염병 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29개 도 부시원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국립감염증연구소 소장은 감염력이 보다 강한 BA.5의 검출 비율이 도쿄도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BA.5가 급속히 전파되는 속에 하루 감염자 수가 1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BA.5에 의한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률이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중증 환자 수와 입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악성 비루스 감염자들 속에서 오랫동안 주의력 및 기억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거나 감염증 치료 후 완쾌된 동물들의 뇌를 연구하는 과정에 잘못 겹쳐지거나 구조가 변화될 경향이 있는 단백질, 실내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단백질들의 축적이 장기적인 신경계통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5,39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6만 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남해안 지역에 2일 태풍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발생한 태풍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홍콩, 광동성, 해남성에 도달했고 4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에서 교통 운행이 중지되고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시설들의 운영도 중지됐으며 구조성원들이 긴급 대기 상태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광동성에서는 시속 20km의 태풍으로 건물들이 파괴됐고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해남성에서는 큰 물로 섬마을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구조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당국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성들에 높은 급의 비상사태 경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마니푸르 주에서 대규모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중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주 소재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19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부근의 강줄기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유리다리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다리의 길이는 240m이며
지상으로부터 200m 높이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참관자들은 투명한 유리판 밑에 펼쳐진 자연 경관을 부감하면서 다리를 건너간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대기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날씨는 여전히 무더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위주, 총진, 대용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문천과 홍원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는 2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낮 평균 대기 상대 습도는 73%였습니다. 오늘 밤의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량강도와 함경북도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도 받아서 오후와 저녁 사이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구장, 신평, 삼천을 비롯한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상대 습도가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지속되는 속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촌내와 무산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와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 때에는 노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심근경색과 또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병들이 심해지고 대기 중에서 병원 속 미생물들이 급격히 증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삼가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또 가정들과 급양봉사 기관들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잘하며 철저히 끓인 물을 음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하몽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